하루 만에 5,700만원의 수익을 낸 리노TV의 리노 투자자는 자신의 실시간 수익 매매를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리노 투자자는 매수 타점을 화면에 표시하며 특정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종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 개시 전 자신의 ABCD 수익 매매의 원리를 설명하며 장대 양봉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D 플러스 구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A를 포착했다면 B하고 C 구간은 다 수익을 줍니다. A 구간의 특징이 어떻게 보이시죠? 얘는 갭으로 점핑을 했죠. 얘는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수렴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돌려놓은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갭 조금만 뜨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ABC를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구간이에요? 스윙 안에 단타 있다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 개시 갭상승이 나오며 전날 모아놓은 물량을 전량 익절합니다. 그의 수익은 5,769만원을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스윙 핵심 공식이고요. 91%의 확률로는 이 지점 5일선과 11선과 짧은 캔들이 밀집하는 이 지점을 확률 높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했습니다. 원리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릴 리노 투자자. 단번에 그의 매매법을 체득하여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검증을 거친 투자 명저를 통해 실전 투자 고수들의 매매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여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ABC 스윙 투자를 다룬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주포와 함께 춤추는 매매라고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의 표지에도 역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먹잇감인지 재빨리 파악하고 스마트 머니와 같은 편에 서라. 왜 이 두 투자의 대가들은 수익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서 주포 또는 스마트 머니와 같은 편에 서라고 제목, 표지에 써가면서까지 강조한 것일까요? 주포 또는 스마트 머니와 같은 편에 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 앨런 팔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시장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저점을 공략하라. 저자는 시장의 본성은 사악함이라며 예쁜 차트만 찾는 단순함을 벗어나 그들의 사악한 기획을 역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장대 양봉과 박스권을 이용한 스윙 투자 기법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특히 그가 제안하는 오늘 영상의 3번의 내용, 91% 확률의 스윙 핵심 공식, 이 내용은요, 저자가 스윙으로 수익 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원리를 통해서 리노 투자자의 매매 기법 역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성공 스윙 투자의 핵심, 추세 횡보축, 성공적인 돌파에 3요소 등의 내용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하루에 5,7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있다면 책값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선행학습을 하시고 이 책으로 복습하신 후 실전 매매를 통해 충분히 경험을 쌓으신다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스윙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의 본질과 기발한 스윙 투자 매매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대시장의 본성. 현대시장의 본성은 사악함이다. 함정. 그리고 함정을 놓는 행위는 현대의 전산화된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다. 시장.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빛의 속도로 호가창을 관리하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강력한 힘은 재료가 나온 이후 특히 기승을 부린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재료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 동안 그 함정을 역이용하지 못하고
과민하게만 반응한다. 2. 현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조언. 많은 장애물에도 투자자로 생존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항목을 명심해야 한다. 이 항목들은 나의 시각을 담은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첫째, 포지션이나 편향과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시장이 말하는 바를 파악하라. 둘째, 진입하거나 물러설 최적의 가격과 시기를 찾아라. 셋째,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정하면서 날카롭게 리스크를 관리하라. 저자는 시장의 의도, 매도, 매수, 가격과 시기,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책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의도부터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악한 기획, 스윙 91% 전략. 자, 여러분들 이 3번째 내용이요.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뒤에 나오는 제가 한 장짜리 요약한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고 써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장의 의도를 사악한 기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은 리노TV에서 설명한 스윙 ABC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기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악한 기획은요, 개파락이나 급락,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멈춤이 발생합니다. 멈춤은 박스권으로 보통 형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갭상승, 급등을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상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멈춤이 발생합니다.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 사악한 기획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모든 기획이 이와 같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시장이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는 이런 심한 변동성을 반드시 만든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리노님의 차트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저자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것이다. 함정은 대개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고 반대 방향으로 연속적인 갭이 나타나는 것은 추세 전환을 말해주는 확실한 신호다. 자, 여러분들 확실한 신호다라고 저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고 갭상승이 뜨고 갭하락이 뜨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한 것은 바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함정이고 이 함정의 의도는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2가지 방어적인 진입 전략이 효과적이다. 첫째, 한 발 물러서서 흔들기가 끝날 때까지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경계를 살핀 다음 진입한다. 둘째, 원하는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손실 제한 범위를 좁히고 물량을 줄이며 분할 매수로 진입한다. 자, 여러분들 이 2가지는요 3번 내용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경계를 살피는 것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2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저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쁜 그림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 우리가 할 일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환상에 빠져서 미끼를 무는 시점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저자는 시장의 함정을 간파하고 역이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TV의 리노님 역시 이 스윙 기법을 주식 투자 91%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리노 투자자가 조언해준 것과 저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갭상승이나 급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만들어내고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상황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급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우하향으로 만들어내고요. 주가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탈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추세 전환의 전조 현상, 갭 하락 또는 급락, 갭 상승 또는 급등이 연출되면서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면은요,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과 음봉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지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요, 이 A 지점에서 5일선이 우상향하고요. D+1 지점에서 5일선과 10일선이 그리고 주가 캔들이 짧게 밀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변동성 전에도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고요. 특히나 5일 이평선을 뚫어주는 갭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거를 아래로 내리꽂죠. 이런 식으로 심하게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시장의 의도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다 좋단 말입니다. 자, 그럼 관건은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입니다. 자,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저자의 포인트 기억이 나실까요? 저자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경계를 살피고 진입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봉 차트를 보고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그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이 선과 이 선을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긋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시그오르 의사 박경철님의 강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부터는 조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주가가 여기서는 반등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한참 더 주고 봐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훨씬 더 깨지고 터지고 해보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라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밀어 올리는 것과 굴러내리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내릴 때는 산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바로 히말라야 눈사태처럼 굴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박경철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떨어지는 주가와 올라가는 주가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이죠. 떨어지는 주가는 히말라야 눈사태의 힘으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주가는 힘겹게 밀어 올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주가, 특히 급하게 떨어지는 주가는 계속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추세라는 건 올라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하락이 멈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말라야 눈사태를 막았다면 그건 누가 막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장 또는 세력 또는 주포 또는 스마트머니가 막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히말라야 눈사태를 막을 수 없으니까요. 찰스 다우상을 수상한 명저, 거래량으로 투자하라의 버프 도르마이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자체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흘러내린다. 자,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으로 밑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히말라야 눈사태처럼 주가는 밑으로 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멈춤이 발생하고 주가는 또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깔끔하게 장대 양봉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음날에도 더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적 움직임일 텐데 여기서 딱 멈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하는 이 선을 하나를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세력이 막아 세웠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왜 여기서 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갭 상승을 시도했는데 왜 다시 주가는 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 또는 매도 심리가 위치한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 지점을 저항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는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주가를 누군가는 잡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여기서 여러 차례 티는 나지 않지만 은밀하게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리노 투자자는 여기서 매수를 감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핵심 조언을 통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스윙 핵심 공식이고요. 91%의 확률로 또는 정말 이 방법만이 유일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자, 1단계는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낸다며요. 멈춤이 발생합니다. 멈춤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주포가 개입했다, 세력이 개입했다, 스마트머니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갭 하락, 갭 상승 또는 양봉, 음봉이 계속 교차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건 추세가 상승 전환하기 전에 반드시 출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현대 시장에서는요. 특히나 뒤에서 나오겠지만은요. 프로그램 매매가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요. 멈춤선까지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하고 짧은 캔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매수 타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단계는 추세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지점과 이 지점, 두 지점을 확인한 후에 지지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을 통해서 저항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는 세력의 의도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 지점, 5일선과 11선과 짧은 캔들이 밀집하는 이 지점을 확률 높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당시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뜨면서 주가는 크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리노 투자자는 적절하게 익절을 하여서 하루 만에 5,700만 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자, 요 지점이죠.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캔들은 아무래도 세력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빠져나간 캔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이 캔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자가 첫 번째로 강조한 시장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역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리노님의 영상도 참고로 하시고 책도 읽어보시면서 나름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고 실전 훈련을 해보신다면 분명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성공 스윙 투자의 핵심, 추세 횡보축. 저자는 성공 투자자라면 시장의 큰 흐름, 즉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추세 횡보축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세 횡보축은 성공적인 스윙 트레이딩 전략의 핵심이다. 주식, 선물, 외환, 채권을 비롯한 모든 금융시장,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등 모든 차트는 방향성 추세와 비방향성 횡보를 오간다. 횡보는 상향 추세나
하향 추세보다 오래 유지된다. 횡보장에서 추세 전략을 쓰거나 추세장에서 횡보 전략을 쓰면 돈을 잃기 쉽다. 저자는 추세 횡보 전략의 이해는 성공 스윙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모든 시장은 그리고 모든 차트는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추세적인 움직임과 횡보 또는 멈춤,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두 개의 축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모멘텀 전략, 돌파 매매나 상승 중에 가격이 적절하게 이동평균선 근처로 되돌아오는 눌림 매매가 적절할 수 있고요. 횡보, 박스권 또는 멈추는 그 지점에서는 역추세 전략,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더 강조하는 게 있죠. 횡보장에서는요, 지지선에서는 하방 돌파라기보다는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되고 저항선에서는 저항선을 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횡보장에서는 저항선에서는 주가가 저항을 받아서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횡보장에서 추세 전략을 쓰면 안 되고요. 추세장에서 횡보장의 전략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저자는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횡보하다가요. 자, 멈추는 겁니다. 주가가 횡보하면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 아랫 지점, 횡보 박스권의 아랫 지점을 멈춤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추세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횡보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횡보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다시 횡보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추세 또는 이동의 끝은 횡보 또는 멈춤이고, 횡보, 멈춤의 끝은 추세, 이동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횡보에서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돌파가 발생된다 또는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횡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지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하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하방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게 횡보장에서 하향 추세로 전환하는 건 굳이 거래량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쭉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횡보장으로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거래량조차도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뒤에서 저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성공 돌파의 3요소, 작용, 반작용, 해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 또는 멈춤에서 추세, 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시장은 수많은 거짓 돌파를 만들어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거짓 돌파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의 3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패턴 실패에 대한 인식 없이 기만적인 상향 돌파에 걸려든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피할 수 있는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3단계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나는 이 3단계 구조를 작용, 반작용, 해결 주기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말하는 3단계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공적인 돌파의 3요소는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박스권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요, 이게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것을 곧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작용이고요. 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하는 게 저자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해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한 단계 한 단계 뜯어보자면요. 자, 1단계 작용입니다. 역사적 저항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합니다. 자, 2단계 반작용입니다. 추세가 꺾입니다. 되돌림이라고 하죠. 되돌림이 발생을 하고요. 이때 두 번째 매수 기회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지지선을요, 기계적으로 찾지 마시고요. 멈춤이 발생하는 지점. 자, 멈춤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캔들이 짧아지는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주가의 하락은 세력, 주포, 세력, 시장이 멈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결입니다. 두 번째 충격 파동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2단계에서 비로소 성공적인 돌파가 완료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동성이 줄면서 봉의 길이가 짧아지면 매수 신호다. 자, 그리고 3단계 주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실패한 패턴이니까 조심하라고 물량을 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6. 60분봉 차트와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스윙 전략. 저자는 이번 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스토캐스틱은 533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스토캐스틱은요, 여기다가 STO라고 쳐줍니다. 자, 요 창은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를 STO. 자, STO라고 치면 여기 위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지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 요 글씨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533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533 확인 해주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지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락 후에 멈춤이 발생하며 좁은 횡보 패턴을 만들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참고하되 20 이하일 때는 매수하고요. 스토캐스틱이 반전하면 매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하는 것이요.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분봉 차트에다가 이 스토캐스틱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저자는 이 전략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매매법은 실제로 투자 성적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지표를 적용을 했을 때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봉을 60분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 차트로 바꾸면 다시 지표가 사라지니까요.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곳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60분봉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이동평균선은 50, 20, 60, 120이거든요. 자, 웬간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120일 위에 올라타면서 정배열될 때,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나와도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언제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 위쪽으로 올라타면서 이 스토캐스틱이 반전할 때, 하락 반전할 때, 요럴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크게 상승한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상승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면서 밀집할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저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게 적절한데 주가가 멈춘다라는 것은 세력이 받춘다라는 의미이고,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에서 적절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이 하향 전환하거나 반전할 때, 이럴 때 적절하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상승한 이후로 이런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기법이 100% 맞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기법이죠. 자, 이렇게 틀릴 때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적절하게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개파락을 했으면, 그리고 장대 음봉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왔으면 주가는 계속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누가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누가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도 아까 배운 것처럼 멈춤이 발생한 지점에 저항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리고 요렇게도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을 지지 영역으로 보고요. 어디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나요? 자, 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주가를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쭉 빠졌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가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쭉 빠지면서 지금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짧은 캔들의 거래량이 마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 부근에서 또는 이 지지 라인 영역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은 이 지지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했을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 전략을 스스로 검증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크게 상승한 다음에요, 이런 지점을 노리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반전했을 때 매도하고요. 자, 이럴 때 다시 매수했다가 이렇게 반전할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정배열되면서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를 주면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매도를 적절하게 하면 됐을 겁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요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반전할 때 매도. 자, 요런 지점에서 매수, 요런 지점에서 매도.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도 매수,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자, 이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잡아 들어가서 매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입니다. 자, 제가 모든 차트를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확률 높은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투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성적을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요, 해당 전략과 관련해서요,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전략. 저자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 편향 투자자라서 하락장에서도 매수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매수하면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매매법을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하락 반전 시 매수 편향 투자자들을 위험에서 구할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은 대단히 유연해서 단기 하락과 장기 하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 원칙들을 충실하게 따르면 최소한 다음 상승장에 참여할 투자 자금은 지킬 수 있다. 하락장 생존 전략 첫 번째, 선택. 하락 반전이 일어나면 보다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골라라. 공공서비스 업종과 소비성 내구재 업종들 중 1일 평균 변동폭이 2% 이내인 종목을 선택하면
괜찮은 방어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락장 생존 전략 두 번째, 스캘핑. 이처럼 불안한 기간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익을 빨리 취하는 것이다. 반등이 나오면 욕심부리지 말고 바로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상승 돌파가 출현한다고 해도 추세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상승 단계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 하락장 생존 전략 세 번째, 규모. 하락기에는 포지션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포지션 크기가 작으면 약한 물량을 털어내려는 흔들기를 견딜 수 있다. 판단이 틀렸다면 작은 손실로 마무리하고 더 낮은 진입 시점을 찾으면 된다. 이처럼 시도가 잦아진다면 조만간 적절한 시점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8. 약세장 순환매의 일반적 형태. 저자는 순환매는 약세장의 특징이라며 순환매의 특징 5가지를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약세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순환매의 5가지 일반적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매의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세장이 무너지면 가장 차트가 나빠 보이는 부진한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둘째, 랠리가 과열되면 첨단 기술 업종에서 의료, 식품, 제약 같은 방어적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셋째, 경기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면 원자재 업종에서 블루칩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넷째, 경기 확장의 초기 단계에는 순환주로 자금이 몰리고 본격적인 확장 단계에서는 순환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다섯째,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가 강하면 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하면 원자재주가 상승세를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특징은 지금의 국내 장세와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전주, 실적이 나쁜 소형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블루칩인 로봇, AI 관련주,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테마가 순환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이런 종목들에서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들이 등락률 상위에 위치하면 그때는 상승장으로 인식하여서 추세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 현대시장에서 거래량의 의미. 우리는 거래량이 가격의 의도를 드러낸다고 배웠다. 다시 말해 가격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타이밍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현대시장에서 거래량은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약간 과장된 면이 있다. 거래량 데이터는 여전히 가격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외가 너무 많아서 거래량 지표만 믿고 섣불리 매매하다가는 공경에 처하기 쉽다는 정도로 이해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래량 지표는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무시해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들이다. 아무도 모르게 느리게 움직이며 자취를 없애는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 작은 변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높은 매매 횟수의 프로그램 매매. 거래량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 잘못된 단서를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차라리 거래량 정보를 피하고 가격 패턴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면 거래량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가장 신빙성 높은 시나리오는 돌파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는 것이다. 이때 이전 60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최소 3배 이상 실려야 한다. 또한 가격이 장대봉을 만들면서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빠르게 돌파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0. 좁은 박스권을 적극 활용하라. 저자는 앞서 말한 작용 반작용 해결 단계에서 좀 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해결 단계에서 좁은 박스권을 찾아서 매수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좁은 박스권 매매는 예측할 필요도 없이 대응만 잘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측 매매 전략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맞선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 이 경우 한쪽으로 무게추가 급격하게 기울 수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쪽이 투항하면 상향 돌파나 하향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전략을 쓸 때는 주가의 방향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단지 전투가 진행되는 양상을 지켜보다가 한쪽이 우세를 차지했을 때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 이때는 진입 가격 근처에서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할 터인데 이 주문이 쉽게 실행되지 않도록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뛰어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구사하는 트레이더는 소수에 불과하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확률 높은 좁은 박스권 매수 설명을 했던 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이 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박스권의 상단, 역사적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것을 작용, 그리고 다시 이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었죠. 이 지지선까지 되돌림되는 걸 반작용,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걸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때 매수, 이때 매수, 이때 매수, 이 세 가지가 매수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적은 매수 타점은 이 전고점 위에 형성되는 변동폭이 상당히 좁은 박스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위에다가 매수 타점을 걸어 놓고요. 이 박스권을 하방 돌파할 때 손절 타점을 걸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손실은 작고요. 이 상방을 돌파할 때는 아주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보상이 확실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11. 적시에 방아쇠 당기기. 저자는 초보 투자자에서 숙련 투자자로 변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은 포지션은 통근 열차와 같다. 하나를 놓치더라도 다음 열차가 정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서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텅 빈 선로에 몸을 던지고 만다.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아무 기회도 없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돈을 잃을 뿐이다. 대개 적시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무리 손실이 투자의 일부분이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뛰어들어서 돈을 잃어보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손실을 감수하는 맷집을 키워야 한다. 다만 소액으로 해야 한다. 또한 손실폭을 좁게 설정해야 한다. 여러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라. 대부분의 포지션은 작은 손실을 내면서 정리하겠지만 일부 포지션은 수익을 낼 것이다. 일정 기간 이 과정을 반복하면 대충 본전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큰 돈을 잃지 않고도 단기간에 수천 번의 매매 경험을 지닌 명실상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12. 직장인을 위한 파트타임 투자.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맞는 파트타임 전략을 써야 한다. 파트타임 트레이딩에는 장기 차트가 적당하다. 이 전략은 투자 외에 다른 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파트타임 투자자들은 일간 차트보다 주간 차트를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 평일에는 생업에 집중하고 주말에 포지션을 평가하고 주문을 넣어라. 주간 차트는 노이즈를 걸러내고 주요 추세를 보여준다. 이때 요령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진입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파트타임 트레이더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최근 들어 기술적 분석이 단기 차트보다 장기 차트에 더 잘 맞는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격 변동을 조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넓은 시간 단위에서는 자연스러운 수급의 힘이 차트를 지배하여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를 파악하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매매하는 생존형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들, 요 차트는요,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봉 차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상향 돌파했을 때 즉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점을 형성할 때 이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해당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사항 10가지를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예습으로 보시고요. 책으로 복습하시면서 꼼꼼하고 세심한 공부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13. 실패하는 투자자의 성격.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손실이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다. 즉, 손실을 봐야 지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수없는 손실 상황을 겪는다. 이건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손실을 피하려고 한다. 사실 계속해서 손실을 겪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손실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투자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하거나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다.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손실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충분하고 투자 리스크가 총 재산에 비해 작은 수준일 때 초보 투자자가 직면하는 수많은 장애물의 위협은 한결 줄어든다. 사실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더라도 해당 자금을 몰빵하는 등 비중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요, 계좌가 녹는 건 순식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대가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투자 비중은 전체 계좌의 약 10%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다음 3가지 사항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보다 손실 측면에 더욱 신경을 써라. 둘째, 수익은 리스크에 잘 대응하는 데서 나온다. 셋째,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효과적으로 손절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3가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실만 잘 관리하면 수익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당장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손실만 관리했는데 수익이 따라오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든 간에요, 만약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추세를 만나면은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계속 손실만 잘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새 추세를 만나고 그 추세가 손실을 모두 복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수익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컨트롤하는 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도요, 거의 매일 30% 급등하는 상한가 종목,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 생존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는다면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손실을 통제하는 것,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14. 큰 손실이 났다면. 큰 손실을 낸 후에는 더욱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대개 바로 포지션을 갈아타고 손실을 만회하려 든다. 그러나 본전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손실이 난 이유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리스크를 안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손실을 키우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 휴지기를 가지게 된다.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의 저자 알렉산더 엘더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잃어도 되는 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손실이 나면 그 달은 매매를 쉬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매매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요. 큰 손실이 나면 시장을 좀 더 천천히 지켜보는 습관 역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치며 책의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고 싶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책에는 50일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기법, 장세별 포지션 전략, 호랑이 등의 올라타기, 혼조장에서 수익을 내는 2가지 지침 등 이 책의 제목처럼 실전 트레이딩 기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저자가 말하는 스윙 투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확률 높은 지점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트로의 리노 투자자 역시 급등 후에 저점을 잡아서 하루에 5,7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저자가 말한 가장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은 큰 추세 상승 후에 좁은 박스권의 저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눌림이라기보다는요, 세력의 의도가 드러나는 저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소액의 자금으로 계속 잡아가는 훈련을 하시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면 훌륭한 스윙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면 된다. 이 말을 믿습니다. 항상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표합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